하고 있는 거야. 어? 자,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88쪽에서 악교는 동물의 뼈나 힘줄 가죽을 푹 고아서 만든 접착제라고 했는데 그 동물의 뼈나 힘줄 가죽을 고, 고아, 고아서 어떻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잘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뭔가 그 동물의 뼈 힘줄 가죽을 고우면은 약간 뭔가 음 약간 점액 같은 게 약간 끈적끈적한 성질이 조금 뭔가 나와서 약간 끈적끈적해져서 접착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는, 음, 접착제라는 게 뼈나 힘줄 가죽을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은,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동물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거에 뼈나 힘줄 가죽에는 약간 살아있었던 그런 애들이 있어서 접착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루시안 씨. 어, 그, 이 악교라는 게 약간 힘줄이나 가죽을 고아서 만든 접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착제가 동물의 뼈나 힘줄이어서 약간 잘 스티키 하지 않을까요? 네, 차은솔 씨. 동물의 뼈나 힘줄 가죽을 구우면은 이 힘줄이나 가죽에 살짝 가죽? 아니, 살가죽? 살이 있으니까 그게 끈적끈적해져서 접착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진 씨. 그냥 동물의 뼈나 힘줄이나 가죽에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고우면 그렇게 하면은 살짝 그 끈적끈적한 부분 남아서 접착제로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악교 만드는 것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상 이게 보이나? 왜 이렇게 느리지?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진 화학 물질을 안 보이지? 용매에 녹여서 제조하는 네, 선생님, 검은색 화면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선생님 뭐에 좀 문제가 있나? 그래서 그 악교, 뭐야, 툭 곤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툭 고아서 만든 접착제, 곤다. 끓이는 거? 어? 끓이는 거? 그렇지. 우리가 사고를 뭐 곤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끓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뼈나 힘줄 가죽 같은 경우를 오랫동안 이제 끓이게 되면 모르지 그 안에 이제 어쨌든 그뭐 여기 성분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성분들이 녹으면서 아마 이렇게 끈적끈적한 걸로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쌤도 뭐 그 안에 이제 화학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나중에 아까 그 참고 영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상태가 이렇게 복원이 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실제로 그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풀을 쓰잖아. 근데 너네 혹시 옛날에 도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쌀이나 뭐 이런 거, 그 밀가루 이런 거 가지고 풀 쓰는 거 혹시 알아?
그래갖고 도배 같은 거 할 때 우리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 풀을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죽 중에 이제 라고 하는 게 있거든. 아니면 너네들 그 밥풀이란 말 들어봤어? 아니요. 네. 그 옛날에 풀이 없으면 우리 먹는 밥 있지. 네. 밥을 으깨면 그게 이제 뭐야? 끈적끈적해. 끈적끈적한 게 있어 그게 달라붙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밥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저기 하면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네.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쌀하고 저기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쌀하고 다른 거 알아? 쌀 종이 달리. 그 쌀 종류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종이 자포니카야, 자포니카. 반면에 저쪽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먹는 쌀이 인디카라는 품종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자포니카가 찰기가 있어. 끈적끈적해. 근데 저 남쪽 사람들이 먹는 인디카는 찰기가 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인도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밥 먹는 거 알아? 네. 손으로 밥 먹는 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안 끈적하니까. 그건 찰기가 없어. 끈적끈적거리잖아. 음. 우리나라 거는 손으로 많이 먹는다면 손에 다 달라붙어 갖고 밥 먹기 힘들어. 근데 어쨌든 이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찰기,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 요 부분들이 그리고 너네 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골곰탕 뭐 이렇게 사골 뭐 이렇게 하면은 위에 기름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뜨잖아. 그리고 그거 좀 이렇게 시간 지나면 그 뭐야 막이 하얗게 생기. 돼가지고 막이 생기고 붙잖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점액질 이런 것들로 아마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어쨌든 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데 악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뭘 얘기했던 거야? 13챕터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먹과 연필심. 먹과 연필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먹은 뭘로 만드는 거야? 뭐, 그 불에서 나오는 이상한 검은 연기. 그름. 그름을 가지고서 그 가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요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먹은 그름 이 가루인데 이 가루 그 자체만 갖고는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먹으로 만들려면 먹이 뭔지는 알아? 네. 그 붓 탈 때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지 붓글씨 옛날에 붓글 쓸 때 벼루가 있고 벼루에 물을 부은 다음에 먹을 이렇게 갈아 그럼 그 먹에 있는 그 그름이 물에 녹여 갈리면서 그 가루가 이제 먹 가루가 물에 녹여서 먹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먹물에다가 붓을 이제 뭐해서 찍어서 뜨거워서. 글씨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지. 먹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펜이 있기 때문에 볼펜 안에 이제 이 안에 잉크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엔 또 뭐 붓펜이라는 게 있어갖고 아예 그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요즘에는 먹물을 팔아 통에다가 안 갈고 직접 안 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먹 가루를 먹으로 이제 만드는 뭉치게 하는 어떤 그런 데 쓰는 게 악교다라고 해서 그 악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연필심은 뭘로 만든다는 거야? 흑연. 흑연이라고 하는 광물질이 있는 거지. 흑연을 가지고서 그걸 점토에 섞어서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필심. 그래서 그 가루인데 먹도 가루를 뭉쳐서 만든 거고 연필심도 결국은 흑연이라는 가루를 뭉쳐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쓰고 그리는 데 쓰이는 가루로서 먹과 연필심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준이는 뭐 그것들보다 그걸 이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악유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거지. 자, 다음 서로 네.
72페이지에 보면 가루는 얼마나 작을까요 해가지고 가루가 여러 가루들이 몇 센치인지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왜 가루들마다 이렇게 다 크기가 다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작은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가루라는 거는 일단 처음에부터 만들어질 때 혼합물 같은 게 약간 부셔지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루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오기 위해서는 큰 그런 거면 안 되고 작은 거야 우리가 좀 더 빨리 흡수를 하니까 가루가 그래서 좀 작은 것 같고 크기가 다른 거에서는 일단 이 가루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다 다르고 그리고 뭘로 만들어졌는지도 다르고 그래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도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가장 적응하고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루의 그 모양 크기대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 어, 그 가루가 약간 이름부터가 약간 가루니까 뭔가 큰 물질이 약간 갈려가지고 만들어진 게 가루니까 아무래도 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왜 다 크기가 다른 이유는 뭔가 만들어지는 처음에 있었던 그 큰 물체에서 갈려 나오는데 그 큰 물체 크기가 다 각각 다르고 성질도 뭔가 달라서 뭔가 크기도 다르고 작은 것 같습니다. 조시안 씨. 제 생각에는 이 가루라는 것은 약간 광물이나 약간 어떤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약간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찬진. 가루가 고체가 여러 개로 쪼개져가지고 온 건데 크기가 다 작은 거는 엄청 여러 번 쪼개져가지고 엄청 작게 된 거고 크기가 다른 거는 쪼개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찬수님. 큰 물체가 갈리거나 나누어져서 작게 나누어져서 만들어진 게 가루니까 작을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갈리건 나누어져도 어떻게 똑같은 크기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크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가루는 얼마나 작을까요? 요 이야기가 왜그 10장 치료하는 가루 밑에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72쪽에 우리가 가루가 얼마나 작을까요도 물론 관심 가지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길이의 단위 알고 있는 게 뭐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길이의 단위는 뭐야? 센티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미터. 그렇지. 주로 우리가 길이의 단위로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것들일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이 볼펜 같은 경우는 뭐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5cm. 뭐한 15cm 된다거나 뭐 10 몇 cm 되겠지. 이게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이 이제 무슨 몇 센티미터라는 정도의 단위 같은 걸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단위가 커다랗게 세 가지가 나왔어. 뭐. 센티미터, 센티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나노미터와 마이크로미터와 센티미터가 나왔고, 근데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데, 나노미터와 마이크로미터의 관계가 뭐래?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의 관계가 1000 나노미터, 천
1 마이크로미터. 그렇지. 1000 나노미터. 1000 나노미터가 1 마이크로미터가 돼. 또 마이크로미터는 1000 마이크로미터가 1 밀리미터. 그래서 요게 갑자기 지금 센티미터라고 해놨고 요 책이 사실 좀 안 좋은 거야. 이거 잘못해놓은 거야. 같은 저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1000 마이크로미터가 1 밀리미터야. 자, 그럼 1 밀리미터 다음에는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가 와야 돼. 미터가. 미터. 자, 아, 1cm하고 미터하고 무슨 관계야? 아니, 1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 센티미터하고 미터요.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100cm가 1미터. 그치, 100cm가 1미터야. 자,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는 10mm가 1, 10mm가 1cm야. 그러면 밀리미터하고 미터하고 관계는? 1000밀리미터가 1000mm가 1미터. 1m야. 자, 그럼 봐봐. 1000 나노미터가 1 마이크로미터야. 1000 마이크로미터가 1 밀리미터야. 1000 밀리미터가 1 미터야. 자, 찬진이 지금 수희 말한 게 어떤 공통점이 있어? 다 1000이 들어가요. 1000배씩 가요, 1000배씩. 그 다음에 1000미터가 뭐야? 1000미터가 1km. 미터가 1km. 1km. 됐어? 네. 그래서 서양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얼마씩? 1000배씩. 1000배. 1000배씩 하나 서양의 단위는. 1000배씩. 됐니? 네.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그 다음에 킬로미터. 킬로미터까지. 1000배씩. 1000배씩 하는 거고, 뭐 밀리미터하고 킬로미터 사이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 미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게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라고. 미터. 근데 어쨌든 기본 관계로는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그 연필 심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야? 2에서 저기 2.8, 연필 심이, 어? 2에서 2.8mm. 이 밀리미터. 우리가 밀리미터 생각하면 연필심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연필 네. 정도가 밀리미터와 관련된 거란 얘기. 여기서는. 자, 마이크로미터와 관련 있는 것은 적혈구. 적혈구. 우리가 적혈구라고 하는데 그 적혈구, 백혈구 정도가 마이크로미터. 얼마 정도? 7, 8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나노미터는 DNA 너비. DNA의 너비는 나노미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NA 너비 1000개가 모여야 적혈구, 이게 1000개도 아니겠네. 거의 한 4000개 정도가 모여야 적혈구만한 거고, 적혈구 뭐 1000개까지는 안 되겠네. 여기는 뭐 또 몇 개야? 한 500개 정도가 모여야 뭐가 되는 거고, 연필심 굵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크기의 단위가 얼마만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마이크로미터가 얼마인지, 나노미터가 얼마인지.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속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래알 하나가 얼마? 하나가 1밀리미터. 1mm가 모래알 하나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머리카락 굵기가 60에서 120 마이크로. 6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머리카락 굵기다. 그 머리카락이 쉽게 말하면 10개 모이면 1mm가 되겠네. 그럼. 그치? 머리카락 정도 보면 1mm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요거가 관련 있는 게 오히려 67쪽이 더 중요해요. 67쪽. 67쪽? 자,
9챕터에는 뭐에 대해 나와? 62쪽 9챕터부터. 부채터비터요? 9장에는 뭐에 관한 단어야?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관한 단어가 나오거든. 그래서 67쪽에 보니까 미세먼지의 크기가 나오는데 미세먼지의 크기는 얼마? 어,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 걸 우리가 그 이하를 보고 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아까 적혈구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였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적혈구 정도 수준. 미세먼지가. 그거보다 적은 거를. 자,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인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2.5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적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크 그 것들이 그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촘촘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미세먼지나 요 초미세먼지를 또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겠지. 자, 다음 전가요? 어, 됐다. 여기 59쪽에 보면 이 친구가 그 황사는 봄철에만 심하게 날린다고 하는데 하고 요 먼지 씨가 아니 그 황사 씨가 그 이 바람 잘게 부숴줘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뭐냐 여름에도 그 황사가 엄청 많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약간 봄에 남아있던 그런 황사 먼지 그 모래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찬진 씨? 그냥 이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황사가 부는 정도가 다르다는 건데, 바람이 가끔씩 다른 데로 불 수도 있으니까, 여름철에도 심하게 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찬수 씨? 바람이 항상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고 제각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 이쪽으로 오는 바람도 있고 저쪽으로 바람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여름에도 황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준 씨? 그 모래먼지가 그 편서풍으로 한국 쪽으로 온다 했는데 그게 1년 내내 분다 했는데 그 봄철에는 심하지만 약간 여름에는 그 조금 남아있는 모래먼지가 그래도 조금씩 날려서 여름에도 황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샤로 씨? 어, 그 황사가 불어오는 게 그, 그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 네, 황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애들이 봄에 황사가 올 때 좀 애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황사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그 여름에도 황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지도 보여? 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 땅인데, 여기가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 이 부분이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사막 지역, 인 거고, 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주로 이제 뭐가 많아? 모래먼지. 뭐, 모래가 많은데, 이 모래? 모래들이
우리나라의 봄철에 황사가 심한 이유를 커다랗게 두 가지로 설명하겠어. 59쪽 책 보면 59쪽. 두 가지. 황사가 바람이 날리면 그 뭐냐 그 여름에 얼었다가 그 모래가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모래가 잘게 부서져서 바람차기 이게 잘 돼가지고요. 첫 번째가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갔다가 다시 따뜻한 봄이 되면 그러면 그런 온도 차에 의해서 모래가 더 잘게 뭐해진다? 부서진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잘게 부서지고 더 가벼워진다. 라는 부분들이 한 가지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은 편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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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서쪽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서풍이라 편서풍. 편서풍이 부니까 그 잘게 부서진 게 편서풍이 부니까 그 바람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뭐 하더라는 얘기야? 날아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봄에 뭐야? 황사가 심한 거지. 응? 그런데 시아이가 말한 대로 때로는 봄에만 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황사가 생기는 일이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 바람이 1년 바- 내내 그렇지. 편서풍이라는 게 꼭 뭐에만 부는 게 아니라 봄에만 봄에만 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다른 계절에 부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계절에 그 이 사막에 있는 이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황사가 부는데 왜 근데 이름이 황사야? 알아? 왜 황사? 물에서 노란 모래. 물에서 이 황이 누르랑자야, 누르랑. 누런 누르랑. 황해 바다가 누런 바다 색깔이라서. 그럼 누르랑. 누런 모래. 황인종. 황인종도 우리 피부 색깔이 뭐여서? 누래서. 뭐 누르 노랗다, 누렇다. 뭐 같은 그런 표현이야. 그럼 황인종, 황해바다, 황사, 다 그 누르랑자야. 됐니? 네. 네? 사자는 모래사. 모래사자야, 모래사. 그래서 황사야. 누런 모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황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곳인데,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가 이제 여러분 손오공 서유기 손오공 알아? 네. 손오공 손오공이요? 손오공 저팔계 뭐 저기 조금 알아요. 삼국지 그 삼국지의 그 무대가 되는 곳이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이에요. 이쪽을 건너서 그게 서유기가 그 삼장법사가 손오공 서유기 이런 애들 데리고 인도 가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네. 여기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게 이제 그 뭐야 비단길, 실크로드 가는 어떤 그런 길이기도 해. 이 길을 따라서 낙타에 이렇게 실어갖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기도 하는데, 쌤도 오래전에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한여름에 가갖고 아주 더 죽는 줄 알았어. 그 한여름에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명했던 영화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놈놈놈. 이상한 놈, 나쁜 놈, 또 하나 무슨 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왔던 지금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뭐 송강호, 이정재 뭐 이런 지금도 이렇게 유명했던 어떤 그런 배우들인데 그 배우들이 영화를 찍었는데 쌤이 그때 정우성 이런 배우들이 그때 영화 찍었는데 쌤이 마침 여행 갔을 때 그 영화를 찍고 있었어. 그 영화 배우를 만나가지고 너무 흥분해갖고 막 사인 받고 막 그랬는데 쌤이 그때 뭘 사온 걸 막 다 잊어버렸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이구나. 그래서 여기 황해바다, 황사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황사보다 요즘에는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야?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더 이제 그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 선생님이 어려운 말 했을 때는 황사 것만 걱정이었지 미세먼지 걱정은 안 했어. 근데 왜 미세먼지 걱정을 하는 거야?
왜 선생님이 여러 말 할 때는 황사 얘기만 했고 미세먼지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왜 지금 미세먼지 걱정도 하는 거야? 미세먼지가 요즘에 더 심해져서? 아, 왜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냐? 약간 그 환경 공장 오염. 매연 이런 걸로 더 심해져서 자, 아닌가? 일단 여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아니면 내몽골 자치구 이쪽에서 이게 지금 이 누런색 이게 다 이제 사막지대이거든? 어? 여기는 이 사막지대에서 날라오는 그 모래바람만 이제 문제가 됐던 얘기야. 근데 지금은 이 중국 여기죠. 이 정도 지역이 중국 공장이라고 부를 만큼 공업이 활성화돼 있어. 그리고 중국에서 이 연료 문제로 중국이 주로 연료로 뭘 사용해? 석탄. 석탄을 사용해, 석탄. 근데 중국이 그 옛날에 스냅이 여러 말해서 중국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국은 농업국가. 옛날에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매연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게 없었어. 근데 중국이 농업국가에서 뭘로 바뀐 거야? 공업국가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에너지 뭐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석탄 발전 이런 걸 많이 썼단 말이야. 그리고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이 황사와 함께 이 미세먼지가 함께 우리나라에 날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고, 근데 사실 또 하나의 진실은 뭐냐면 우리는 미세먼지 하면 다 누구 탓만 해? 중국 탓만 해. 근데 사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뭐도 많다? 몽골. 우리나라, 몽골?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도 많아. 어? 그 만약에 그 편서풍이 안 불면 그 미세먼지가 없어지잖아. 근데 편서풍이 안 부는데도 뭐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 네. 뭐라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어 자체의 미세먼지라. 우리나라 자체의 미세먼지.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의 미세먼지는 중국 문제는 없는 거냐? 아니야. 우리나라 자체의 미세먼지에다가 플러스 뭐? 중국에서 날라온 것까지 보태지니까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뭐야? 하나만 갖고 문제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이 봐야지, 같이 봐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 다를 다 같이 해결해야 되지 어느 거 하나만 갖고 해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측면들 여러분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사람 다 했나? 네, 다 했어요. 찬준이랑 찬수 안 해가지고. 자, 찬진이 찬수 안 했다는 거에 시안이가 아주 콕 짚어주는. 찬진이 찬수 그 이 숙제 안 해. 치욕을 잊지 않고 다음에는 잘 해오겠지. 자, 그래서 이 책은 여러 가지 가루라는 거에 초점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가루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찬진이가 가장 흥미로웠던 가루는 어떤 가루예요? 저는 음, 여기 있는 모든 가루가 흥미롭긴 했는데 어, 저는 이 황사가 중국에서 오는 것만 알았는데 음, 진짜로 중국에 사막이 있는 것까지 알아서 신기했어요. 네. 찬지가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찬수는 어느 부분이 또 흥미로웠어? 그리고 그 중국에 사막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중국의 사막이 신기했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것도 더 신기하겠네. 사막은 여러분들이 모래사막만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막이 모래사막만 있는 게 아니야. 남극. 네. 사막. 물 있는 이런 사막들도 많아.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막은 저쪽에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 아주 얇은 모래로 되어 있는 그런 사막이고 이쪽 중국에 있는 그런 사막들은 그런 사막 그 모래 막 고운 모래 있는 그런 사막 아니야. 돌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사막 지역에서 그냥 식물들이 잘 살 수 없어요? 뭐 이런 사막이라서 사막이라고 그러지 뭐 모래로만 이루어진 어떤 그런 사막 모래 발에 막 푹 빠지는 그런 사막은 저쪽에 사하라는 아라비아 사막 그쪽 사막이 오히려 더 그분 있고 중국에 어떤 아까 말했던 그 고비 사막이라던가 그 타클라칸 사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그 고운 모래로 된 그런 사막들은 또 아니야.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또 사막 투어 이거 가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막 가면 특히 이제 모래사막 있는 데는 저기가 있어.
그 썰매 타 썰매 사막에서 아, 모래썰매. 모래썰매 타는 거인데 모든 썰매가 그렇듯이 내려오는 건 재밌는데 다시 올라가는 건 힘들어. 특히 모래사막은 특히 힘들어. 빠지는데 그 빠지는 길을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고 막 한 번 타려고 올라가서 처음에는 막 신나서 여러 번 타야지 되는데 한 두 번 타고 나면 올라가기 싫어하고 안 타.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여러분들 호주가 그 모래사막 그 저기 그 뭐야 썰매 타는 것도 있고 저기 무슨 뭐 아랍에미리트 그쪽 가도 있고 이렇게 모래썰매 타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특별히 더 흥미로운 게 없다 그러니 첫 번째 것부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일단은 제목이 가루. 요리에 쓰는 가루에서 밀가루와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과 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밀은 빠요. 맞나? 밀은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 쌀은 쌀은 그냥 통째로 먹어요. 그렇지. 쌀가루로 만들어서 물론 떡을 만들거나 할 수 있어. 근데 쌀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물만 부어서 먹으면 돼. 끓이면 밥이 네.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쌀의 장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쌀이 그래서 먹기가 더 뭐하다? 하나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밀은 바로 먹을 수가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14쪽에 있다. 만능 요리사. 그 이유는 뭐라는 거야? 요즘 뭐냐. 옛날부터 밀은 식사용으로 먼저 사용해서 자, 14쪽에 통밀 껍질을 벗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 통밀 껍질을 벗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먹을 때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대로 먹을 수 없고 대신 뭘 만들어서 빻아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쪽 제일 밑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맨 제일 마지막 tex트 14쪽. 가루로 만든 밀가루 음식은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이 문장 읽으면서 이상한 거 없었어? 소화도 잘 돼. 소화도 잘 돼라는 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른들 중에 밀가루 음식 먹으면 뭐 하다고? 소화 안 된다고. 소화가 잘 돼요. 소화 잘 된다고 그래? 어른들이? 빵 먹으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 잘 안 된다고 더부룩하다고 하는 어른들이 있어. 그 밀가루 음식이 별로 우리들 몸에 맞지 않는다. 건강에 안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어.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빵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진실이야 거짓이야? 진실. 거짓? 거짓? 진실? 시안 왜 거짓이야? 밀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된다. 진실이야 거짓이야? 한국 사람 밥도 먹어도 되고 밀가루도 먹어도 되죠. 자, 여기는 근데 분명 밀가루 음식은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라고 하잖아. 근데 아까 밀가루가 소화가 잘 뭐 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밀가루가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뭐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쌀. 쌀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아. 쌀에 익숙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된다라는 말이 진실일 수 있어요. 있지. 하지만 밀 자체가 소화가 안 된다라는 말은 진실이기 어렵다는 거야. 네.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가 주식인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걸 먹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정도가 올바른 표현 아닌가. 근데 이제 요즘에 현대 들어서 또 이제 우리들 식생활 습관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밀가루 음식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맞아요. 저같이.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그 계속 쌀에 관한 어떤 그런 책들, 또 쌀을 더 많이 먹었다는 책에서는 쌀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좋고 밀은 나쁜 걸로 막 얘기돼. 맞아요. 여러분들 보고 밀가루 음식 먹지 말아라. 어? 살찐다고 먹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밀가루 음식 살찌는 걸로 놓고 봐도 쌀 먹으면서 쌀 음식 먹으면 살 안 찌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살찌는 거야? 아니요. 둘 다 뭐야, 둘 다. 사실 둘 다 똑같은 음식이에요. 나 약간 살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러면서 그 밀가루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은 쌀로 만든 음식 많이 먹으면 역시 뭐야? 살쪄요. 쪄요. 물론 그 안에 좀 나뉘는 건 있어. 그 이른바 포만감. 포만감. 그 먹었을 때 포만감을 뭐가 더 주는 건가라는 분에서 밥이 먹는 그런 포만감을 느끼려면 빵으로 더 먹었다는, 더 많이 먹었다는. 그러니까 빵으로 포만감을 채우려면 그만큼 탄수화물 더 많이 먹는 거고, 그러니 살이 찔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말이 돼. 이해가? 네. 밥은 또 뭐랑 같이 먹어? 밥은 반찬? 반찬하고 같이 먹어. 그러니까 밥은 반찬하고 같이 먹는데 반찬이 주로 이제 뭐 채소나 뭐 야채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반찬하고 같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쌀은 덜 먹어도 되잖아, 밥은. 맞아요. 그 빵은 그냥 빵만 먹어. 그냥 빵만 먹지. 물론 이제 뭐 빵도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뭐야 샌드위치 같은 거 샌드위치에 달라지겠지만 빵으로만 먹는다고 하면은 그 영양성도 이런 걸 채우는 데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비교 기준을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빵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야, 다른 이유. 빵을 만들 때 우리가 그냥 빵을 만들지 않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제과점에서 먹는 빵은 다 어때? 맛있잖아. 네. 어? 근데 그 빵이 맛있는 이유가 다른 걸 넣어서. 거기에 설탕하고 소금이 아,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빵이 주식이야, 간식이야. 간식이요. 간식이잖아. 맛있게 그냥 먹는 거잖아. 맞아요. 유럽 사람들이 먹는 빵은 우리가 먹는 빵처럼 제과점 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밥이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잖아, 사실은. 밥이 달거나 짜지 않잖아. 네. 이해가? 네. 그러면 유럽 사람들도 먹는 기본 빵은 우리가 먹는 밥처럼 뭐 하지 않는 거야. 달거나 짜지 않는 거 쉽게 말해서. 식사용은. 이해가? 네.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그 뭐지? 뭘 팔아? 식빵? 식빵. 식빵은 기본적으로 그 다른 빵들에 비해서 무슨 단팥빵이니 무슨 막 뭐 이렇게 튀김 소보로니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게 없잖아. 그 부분들과 여러분들 오히려 비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밀가루의 장점이겠어. 또 15쪽이니까 어떤 장점이 있대? 비농사가 더 쉬웠다. 아니 15쪽이 보니까 위쪽에 밀의 장점. 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오래 보관했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또 부피가 줄어들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또 바싹 말릴 수 있어. 잘 썩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루로 만들었을 때 뭐 한 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찬수, 네. 왜 가루로 만들면 부피가 줄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이야? 찬수야? 가루는 줄여서 만든 거니까 자리를 작으니까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밀이 있는데 그거를 가루로 만들거나 저 말해도 돼요? 이거 뭐야 그냥 그 상태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를 잘랐다고 해서 왜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지안이. 그 쌀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약간 올리면 그 자리가 남잖아요. 음. 가루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리가 없이 꽉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찬수 이해했어? 네.
자, 바위 덩어리야, 바위 덩어리야, 바위 덩어리 놓으면 이 바위 덩어리와 바위 덩어리 사이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 이 바위 덩어리 사이에 이 공간이 있는데 다른 바위 덩어리를 못 넣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뭐 하면 이 바위를 잘게 부수면 그 공간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늘어나요. 그만큼 늘은 이 바위로 쪼갠 그 가루의 양은 똑같지만 바위와 바위 사이에 빈 공간을 가루로 채워넣으면 채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뭐라는 거야?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를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설탕은 어떻게 만든대? 미준이. 설탕? 사탕수수에서 아, 죽을 이용해서 만든 사탕수수, 사탕물이나 사탕수수에 나오는 즙, 뭐야? 그 뭔가 짰을 때 음, 약간 물 같은 게 나오는 나오는 액체가 이제 즙이지. 그 즙을 어떻게 한대? 여러 번 끓여서 여러 번 끓이면 그 진한 당분이 액체가 나오는 증발하고 진한 당분이 남게 되고 그 당분이 굳으면 뭐가 되고 설탕 덩어리. 설탕 덩어리가 되고 그 설탕 덩어리를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끓여요?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빼요? 걸러내고 건조시키고 불순물을 걸러내서 건조시켜내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백설탕이라고 하는 하얀 설탕이 이제 뭐여지는 거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당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아까 밀가루가 밀농사하고 벼농사에서 밀농사의 장점이 하나 더 있어. 15초 중간에. 밀농사의 장점. 민농사의 장점? 어? 벼농사보다 더 쉽다. 왜? 더 쉽다. 그 밀은 물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렇지. 어, 우리가 벼농사는 우리가 논농사, 논에서 논이 걸고 물을 가득 채워야 논농사가 되는 거거든. 근데 네. 밀농사는 건조한 밭에서도 밀농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가 많이 내는 강수량이 풍부한 곳에서나 논농사, 벼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반면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뭐밖에 못 줘? 밀농사밖에 못 줘. 그러면서 이제 밀 재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밀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밀농사의 어떤 그런 장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위 그 면적당 밀보다 벼가 더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더 생산성을 더 높인 걸로 치면은 뭐라는 거고 벼농사를 짓는 거고 하지만 이런 기후 조건이 이런 걸 맞지 않으면 뭘 짓는 거고 밀농사를 짓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밀 자체는 너무 껍질이 거칠어 가지고 통밀 껍질 벗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먹을 수 없으니 그걸 뭐해서 가루 이용해서 먹다 보니 그 가루를 이용해 다시 이제 빵을 굽거나 뭐 여러 가지 파스타를 만들거나 뭐 등등 다른 음식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쌀은 그냥 그대로 뭐 하면 되니 먹으면 되니 밥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7쪽 실족. 찬진이 작은 가루일수록 잘 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왜 작은 가루일수록 더 잘 녹는 거야? 몇 쪽이요? 17쪽 그러게요. 네? 그러기로 하면 17쪽을 보고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잠깐만 수찬아 서로 왜 작은 가루가 더 잘 녹아? 그 큰 애는 큰 애 전체 이렇게 스스로 똑같은 양을 캐야 되는데
작은 애는 작으니까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서로 생각이고, 서로 생각이고, 서로의 주장이고. 자, 책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알이? 책에서는 여기 그 작은 거일수록 이게 부피 이 고체가 그 물에 많이 닿아가지고 그 훨씬 그 많이 닿아서 빨리 녹는다고 했어요. 자, 왜 작은 가루면 물에 닿는 면적이 더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여기 각설탕 한 면에 각설탕 한 면의 면적에 뭐랑 뭐라고 된다면 이게 그 그 그거 그 면적 있잖아요. 그 어, 6개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른 개수만큼 늘어나니까 훨씬 그럽니다. 자, 얘들아, 요거 보여? 네. 야, 요게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녹인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물에 닿겠지? 네, 닿겠지? 여기도 물에 닿겠지? 여기도 물에 닿겠지? 네, 물에 닿는 곳이 많으니까 녹는데, 이거를 쪼갠단 말이야. 자, 이거 쪼개서 두 개로, 이렇게, 하나 쪼개고, 쪼개지? 그럼, 아까, 네, 여기 닿으면, 여기 닿으면, 여기 닿으면, 여기 닿으면 똑같잖아. 쪼개도.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면과 이면에도 물이 닿겠지, 이제. 네. 네, 그럼 물에 닿는 면이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늘어났어. 늘어나요. 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에 닿는 면이 더 많아지니까 물과 그 가루가 섞여서 더 잘 뭐 할 수 있다? 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이걸 더 뭐 해주면 더 쪼개주면 당연히 뭐해? 물에 더 닿는 면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찬진이가 왜요? 라고 물을 게 아니라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뭐 한다는 거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부분이 네, 이해가 안 되면 뭐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라고 눈으로만 본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16쪽에 16쪽에는 뭐 해도 나와? 16쪽이요? 16쪽에는 빛나는 가루인가? 아닌데? 가루가 작을수록 잘 달라붙는데요. 가루가 작을수록 더 잘 달라붙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밀가루도 역시 아까 쌤이 그 악교 그 얘기했었는데 밀가루로 이렇게 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래? 글루텐이 들어있어. 아, 글루텐 성분이 글루텐? 그래서 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가능한 게 뭐라는 거야? 그래? 통밀을 물에 넣고 아무리 저어도 엉겨붙지 않아요. 아니 피자 만들 때 그러면 반죽을 하면 이렇게 그럼 넓게 늘릴 수 있어요. 국수 가루처럼 가늘고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짜장면 만들 때도 짜장면 만들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툭툭 친 다음에 막 이렇게 쫙 해서 내리는 거 봤어? 네. 그래서 이렇게 더 여러 가지 가닥을 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뭐냐 글루텐. 글루텐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쌀 같은 경우가 그 피자나 이런 거 같은 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쌀 그 자체만 갖고 빵 같은 걸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그 성분의 그 차이들. 성분의 차이 때문에 쌀만 갖고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쌀빵을 만든다거나 쌀로 이렇게 뭘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 섞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 2단원에서는 뭐 해도 나와? 빛나는 가루. 빛나는 가루 뭐? 유리
유리가루. 유리가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보면 깜깜한데도 저기 뭐야, 도로, 표지판. 차선, 그 어, 하얀색 차선이나 노란색 차선, 이것들이 보이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유리가루가 그 빛을 반사해줘. 도로 바닥에 그 차선에다 뭘 깔았어? 유리가루가 섞여 있다는 거야. 유리가루가 섞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라이트를 켜면 그 라이트의 불빛이 그 도로 그 선에 있는 유리가루에 뭐가 되어서 반사가 되어서, 그래서 그 도로의 그 선 표시가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의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봐야 될 것은 23쪽입니다. 23쪽. 빛의 반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우리를 비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거울은 그 표면이 매끈할 때. 표면이 매끈해서. 거울은 어떻게 되나 무슨 반사? 전반. 정반사. 전반사가 뭐야? 그냥 그냥 온 길 날아온 거. 바로 빛이 들어온 방향 그대로 내놓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전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난반사는 약간 울퉁불퉁한 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 이렇게 딱 하면 퍼져요. 흐트러.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다가 검정색 그 테이프 같은 거. 그 이유들이 왜? 햇빛 그 너무 밝아가지고 눈부시니까 그거 하려고 붙여. 근데 왜 하필 검정색 테이프를 여기다 붙이냐? 그 이유들이 우리 얼굴에 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빛이 들어온 다음에 그게 반사되는 가운데서 무슨 반사가 일어난다고? 난반사. 난반사야, 난반사.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잘 보여요, 공이. 빛이 반사가 안 되고 그 검정색 흡수.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반사를 안 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날아오는 공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사는 그대로 하고 난반사는 흐트러뜨리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 전반사와 난반사의 차이가 왜 그런다는 거야? 왜 표면이 왜 울퉁 울퉁불퉁한지 매끈한지. 표면이 매끄러운지 표면이 울퉁불퉁한지에 따라서 다른 걸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은 그래서 전반사와 난반사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더 나와. 제귀반사. 재기반사라는 게 나와서 선생님이 재기반사라는 걸 처음 봤어. 저 재기, 재기반사는 제귀반사는 어떤 각도에서 빛을 비추든지 빛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찬진이 전반사하고 재기반사의 차이가 뭐야? 찬진아. 찬진아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 마이크 키라고. 그 살벌은 도와주잖아, 알려주잖아. 찬진아 마이크 켜고 얘기하라고. 마이크 키려고 하면 되는데 마이크 켜. 마이크 켜. 네네. 아, 전반상은 내가 본 각도랑 같은 각도로 반대쪽에서 나오는 건데, 음, 재기반사는 내가 본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 찬수 다시 한번 해봐. 전반사하고 재기반사. 그 전반사는 내가 보는 거를 그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 그 완벽하게 내 눈에 정확하게 똑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 난반사? 난반사는 퍼지면서 이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느낌으로 비춰져요. 전반사하고 재기반사. 서로. 제기반사는요, 그
갔다가요.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제기반사고요. 전반사. 정반사는 그냥 가는 거.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반사는 그냥 한 번 가는 거고 제기반사는 갔다가 오는 거예요. 치아니. 그러니까 전반사는 약간 45도에서 들어오면 반대 45도로 나가요. 근데 제기반사는 45도로 들어가면 45도로 나와요. 민준이. 그 전반사는 그 빛을 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 반사는 그 빛을 쏜 대로 다시 이게 돌아와서 빛을 이렇게 쏜 대로 다시 제자리로 자, 얘들아 봐. 만약에 이 빛이 똑바로 가면 전반사하고 제기반사가 똑같아. 전반사도 이렇게 똑바로 솟잖아? 똑바로 비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똑바로 와요. 이게 전반사인데 제기반사도 똑같아. 근데 뭐 어떤 경우가 다르냐? 비스듬히 비쳤을 때 전반사는 이렇게 비치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 위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각도를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 이해가? 네. 전반사야. 근데 제기반사는 이렇게 쏘면 이렇게 와요. 여기서 이렇게 쏘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여튼 처음에 뭐한 쪽? 빛을 쏜 쏜 쪽으로 쏜 쪽. 출발한 쪽에서 다시 돌아와. 출발한 쪽으로. 근데 아까 전반사 같은 그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와 180도 되는 180도 차이 되는 곳으로 간다는 거야. 180도 아니구나. 90도. 90도 차이 되는 곳으로 가는 것들이 전반사라는 거야. 그 부분에서 어쨌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까 유리 가로된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가 빛이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불빛을 비치면 거기 그 반사됐던 것들이 다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가루를 그렇게 뿌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3장에 이제 폭죽에 들어가는 가루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여기가 이제 모았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해서 불꽃놀이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25쪽에 노란색 불꽃은 나트륨 나트륨 가루가 노란색 불꽃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이 나는 이유는 제품은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왜 붉은색이 나냐고. 타서요. 그러니까 이게 뻥 하면서 터져야 되니까. 다른 것도 타는데 왜 붉은색이 나오냐고. 불이잖아요, 불. 그 가루가 달라서 가루가 달라서 자, 이렇게 보면 27쪽에 보면 7쪽이요? 27쪽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완전 연소가 되면 무슨 색? 완전 연소가 된 거는 노란색. 아니 아닌가? 파란색 오. 되면 푸른색인데 산소와 면적이 만나 잘 타지 않으면 붉은색을 띈다는 거야. 완전 연소냐 무슨 연소냐? 불완전 연소냐. 그래서 이게 빨간 불빛이 막 되면은 그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거야. 불완전 연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이 파란색 불꽃과 파란색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여기 보니까 붉은색은 27쪽 스트론튬 스트론튬 가루고 보라색은 보라색은 칼륨, 칼륨 가루고 파란색은 구리, 녹색은 바륨 바륨. 할인 가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불꽃
색깔을 내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그 색깔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뭐 29쪽에 이제 또 보면은 이 폭죽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그렇게 폭죽 놀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하고 있어서 이 책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잘난 체하기 좋은 책이에요. 잘난 체하기 좋지. 민준이 왜 이 책이 잘난 체하기 좋은 책이야? 뭔가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자잘자잘한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는 것들은 화학이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화학 원리로 설명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지. 네. 우리가 여름휴가도 없이 이렇게 쭉 공부를 해서 찬지 찬수는 원래 언제부터 시작했지? 지금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에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방학 없이 와가지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원래 추석이고 다음 주 방학이고 해서 2주 동안 수업이 없고 와! 어, 9월 23일 날 만날 거고 9월 23일이요? 궁금해서 공학기술이라는 책을 볼 거예요. 궁금했어, 공학기술. 궁금해서 공학기술이라는 책이야. 원래 다음 주에 뭐 오버레인 이런 책인데 그 두 번째 그냥 건너뛰고 그러니까 오버레인 되게 재밌던데, 알라딘에서 슬쩍 읽어보니까.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보기로 하고 어쨌든 다다음 주에 궁금해서 공학기술이라는 책 9월 23일 날 궁금해서 공학기술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9월 23일 날 만날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들어와가지고 또 막 선생님이 안 와요 하고 막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앞니다. 얘 2명 들어오면 둘 다 딱 보고 하하 엄청 웃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끼리 와서 노는 것도 괜찮아. 자, 그럼 잘 지내시고 9월 23일 날 또 궁금해서 공학기술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 네, 많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